자,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건물 200억, 전액 현금 구매한 유재석, 고강도 탈세 세무조사를 받았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유재석 씨가 사실 엄청난 이 연예계의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 아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인지도와 어마무시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 함께 유재석 씨와 무한도전을 출연했었던 정준하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수입 유재석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와, 20분의 1. 물론 이건 과거 기준이 아니라 최근 기준이긴 하지만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재석 씨와의 지금 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수입이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2023년도 기준입니다. 김구라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당 1,500만 원이다. 이게 그냥 수입이 아니고요. 재방송 수입입니다. 재방송. 쉽게 말해서 무한도전 재방송 아직까지도 케이블 방송사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김구라 씨가 밝혔어요. 내가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재방송도 회당 1,500만 원 정도 된다. 이게 유재석과 더불어서 탑2다. 이런 본인조차도 유재석 씨보다는 한 수 밀린 2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 재방송 회차가 한 회당 1,500만 원이니까 회당 1억 원 받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유재석 씨의 이 방송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 건물 200억 전액 현금 구매를 했는데 고강도 탈세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탈세가 뭡니까, 여러분? 세금을 몰래 내지 않고 빼돌렸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탈세 세무조사를 연예인들이 받게 되면요, 우르르 끄집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유재석 씨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연예인 중에 한 명, 제 기억으로는 이 강호동 씨가 탈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탈세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는 탈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가 됐던지 간에 이런 형태로 연예인들이 보통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강호동 씨 이 당시 때 눈물 펑펑 흘리고 잠정적인 은퇴까지 했다가 차후에 1박 2일로 돌아와서 회생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연예인들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만큼 세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재석 씨가 고강도 탈세 세무조사를 받았다라는 거는 이거 뭔가 의심점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재석 씨 어떻게 됐을까요? 200억 빌딩을 현금 주고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200억이면요. 사실 대출 끼고 사기도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단위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2억이나 만져볼까 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200억? 와, 이거 뭐 로또도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죠. 근데 이걸 현찰 구매를 했다. 근데 보십시오. 협의점 무. 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가 국민 MC의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는 유재석 씨에 대한 정말 엄청난 고강도 세무조사를 했다고 해요. 고강도 세무조사라고 하면요, 이거 기업도 받으면은 털려도 무언가는 털리는 그런 수준의 조사입니다. 세금 신고 오류, 뭐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송 출연과 광고 등 연간 최소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소득을 얻고 있는 유재석 씨인데 고의적인 세금 누락, 탈세는 물론이거니와 성실 신고의 면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수십억 원대면요, 한창 전성기일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벌어들였을 텐데 수십억 원대의 소득을 얻으면요, 여러분, 세금도 최소 수억 단위가 나옵니다. 수억.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세금 누락이나 탈세는 전혀 없었다.
서울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유재석을 상대로 수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해당 조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당시 유재석이 수백억 원대의 건물을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의 변화와 연소득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1, 20억도 아니고 200억짜리 건물을 현금 주고 샀다고 하니까 이거 솔직히 세무서에서 난리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정말 강도 높게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유재석 씨가 지난해 12월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 인근의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토지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90평. 그러니까 1억 2,839만 원에 90배를 더하시면 됩니다. 거의 100억이죠. 해당 토지에는 5층 규모의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허물고 신축을 위해 나대지, 건물이 없는 토지로 나와 있던 것을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올해 5월 달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오랜 기간 이어오던 전세살이를 마치고 논현동에 위치한 브라이튼이라는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86억 6,570만 원. 그러니까 최근에 구입한 땅 한 90억, 아파트 한 90억, 이것만 합해도 거의 200억에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요, 유재석이 매입한 논현동 건물과 자택까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 대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와, 그러니까 대출받은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 285억 원의 자금을 대출 없이 전부 현금으로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뭐 불법 운영하는 그런 엉망인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285억 원 정도의 현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업이나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재석 씨가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했으니 국세청이 그야말로 시겁한 거죠. 건물 매입 계약 외에 출연료와 경비 처리까지 살펴봤다고 합니다. 야, 경비 처리는요, 일반적인 법인 회사도 사실 걸면 걸리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고 해요. 뭐 하나 걸려라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어떤 항목에서도 그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 탈세 의혹에 휩싸인 연예인들의 실명이 공개될 때마다 세무상의 오류였다, 회계상의 착오였다라고 항변했는데 유재석은 이런 것도 하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죠? 찬사를 받는 거예요. 지금 유재석 씨의 이 세금 납부 이상 없다라는 기사, 세무조사가 종료되었다. 디스패치가 어떤 언론사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찝었다 하면 무조건 문제점을 찾아내는 언론사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 디스패치에서도 유재석은 아무런 혐의가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인들 상대로 지금 엄청난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요. 아, 정말 타 연예인과 압도적으로 비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 하루 이틀 조사한 게 아니고요.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유재석 씨를 상대로 거의 한 달 가까이 몇 주 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출 하나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집을 매입한 연예인들이요, 흔치는 않습니다. 뭐 유재석, 임영웅, 유해진, 은행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요, 언론사의 집중포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 이 유재석 씨는 200억이 넘는 거의 300억에 육박하는 현금 지출을 최근에 했는데 그것도 연달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유재석 씨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죽했으면 700억 건물주, 계약금 100억, 유재석 씨는 서장훈 씨와 더불어서 재산이 2조 정도 된다. 재산 2조 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루머였다라고 해요. 결국 서장훈과 유재석 두 사람 모두 재산 2조 설에 대하여 해명에 나서게 됐습니다.
결국 2조까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2천억은 되지 않을까. 와, 지금 뭐 매입한 금액들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재산이 2조 정도 있다. 국가 예산이 조 단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유재석 씨가 지금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담이 끝이 없습니다. 보세요. 유재석 미담 또 터졌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30여 년간 수입의 1%를 코미디 노조에 기부를 해왔다. 자, 수입의 1% 하면 여러분 적은 금액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1년에 1억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억의 10%가 1,000만 원. 그리고 1억의 1%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을 30년 동안 계속하여 기부를 하면 이거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유재석 씨는 30년간 수입의 1%, 30년 동안 1억 벌었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니까 이 유재석 씨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이런 노조에 가입하면 수익의 1%를 떼가다 보니 탈퇴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박명수 씨와 더불어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박명수 씨도 유재석 씨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했다고 해요. 유재석 씨의 수입은 예능인 중에 탑급입니다. 탑급. 1년에 받는 수익의 1%만 해도 액수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1년에 수십억 번다고 했으니까 283억, 300억에 육박하는 지출을 했으니 1년에 연수익 30억이라고 가정만 해봐도요. 30억의 1%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30년 동안 냈단 얘기예요. 3천만 원 3년 동안 내면은 여러분 1억입니다. 1억. 근데 그거의 10배인 30년이면 10억을 냈단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 유재석 씨가 지금 이런 연예계의 선한 영향력에 왜 선두주자라고 불리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유재석 씨와는 다르게 세금 조사에 있어서 전혀 다른 평판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도 엄청나게 존재한다라는 걸 보면 유재석 씨의 위상이 왜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수염 투병 중이다. 후유증이 있다. 장윤정의 말을 듣고 싸 나왔다. 진작에 하라니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도장TV에 이렇게 공개된 모습인데, 자, 장윤정 씨가 이렇게 함께 자신의 남편인 도경환 씨와 등장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두 부부에게 굉장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급기야 이 커뮤니티나 이 저에게 문의를 주신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 장윤정 씨 응원하는데 이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파산 위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위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세금 부과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건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바로 이 장윤정 씨가 알다시피 뭐 미스터 트롯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스트롯 각종 예능 방송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고 과거는 뭐 행사의 여신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자신의 어머니와 소송도 하고 뭐 정말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 부부에게 어떤 위기가 들이닥치게 됐을까요? 도경환 씨도 사실 예능 방송을 정말 많이 하면서 프리 선언 이후에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벌어들이는 돈은 당연히 훨씬 더 늘어났겠죠. 안 그래도 장윤정 씨가 벌어들인 돈이 막대한 것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런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동산 혹시 갖고들 계십니까? 그런데 이 단위와 규모가 넘사벽입니다. 무슨 말이냐?
집 한 채 팔아서 126억 원의 차익을 남긴 나인원 한남. 분양 이후 매매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 집 한 채 팔아서 126억 원의 차익입니다. 차익. 집값이 126억 원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 126억 원. 건물이 아니라 집 하나 팔아서입니다. 놀랍죠? 341세대 중 21건이 거래가 됐다라는데요. 82평 복층 세대 경우 최대의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장윤정 부부의 이름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70억 원을 남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분양 이후에 10일 만에 22억 원을 번 사례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명이 있죠?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있는 곳이 용산구죠. 자, 이 용산구 한남동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동네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청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오히려 더 비싸면 비싸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한남동인데, 그 한남동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가 바로 나인원 한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 부부가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을 매매하여서 7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이 나인원 한남 매매가가요, 지난 3년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에 등극이 됐는데, 지난 6월 달에는 200억 원, 7월 달에는 220억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지난 3년간 계속하여 상승세를 가지고 왔는데, 자,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구매해서 판매한 누군가가 엄청난 큰 차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바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 매매가 2021년 3월 달에 분양이 되고 나서 바로 지난해 8월 말까지 총 2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1건 중에 바로 장윤정 부부의 아파트도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느냐? 매매 차익의 평균 금액이요, 42억 4,7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나인원 한남에 여러 평형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매매가 90억 원대로 끌어올린 매도자가 1950년생 권아무개 씨였다라고 합니다. 이 권 씨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씨 이사장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이죠. 이 어머니인 권 씨는요, 42억 8천만 원의 나인원 한남을 2021년도 3월 달에 분양받았는데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2년 11월 달에 94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집을 구매해서 1년 8개월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51억 7천만 원의 차익을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거주를 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인원 한남의 매매로 가장 큰 차익을 거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김한모 HMG 회장이라고 합니다. 43억 원의 분양을 받아서 최근 7월 31일 날 110억 원에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매매 차익이 6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43억에 사서 110억에 팔아가지고 67억 원 남긴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화장품 회사에서도 구매를 했고, 정말 많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례가 쭉 쏟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윤정 부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3억 원, 79억 원, 90억 원, 120억 원 이렇게 거의 1년에 막 수십억씩 빵빵 뛰었는데, 이 중에서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가장 큰 차익을 냈다라고 해요. 매매 차익이 바로 70억 원, 73평대를 50억 원에 분양을 받아서 최근 4월 달 120억 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던 1989년생 임아무개 씨에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게 금액이 70억 원, 그러니까 50억에 분양받아서 120억 원에 판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느냐? 용산 나인원 한남이라는 아파트는요, 220억 원에도 매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2달도 안 돼서 또 경신을 했다라는 기사가 8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이게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느냐? 내 이름을 말해도 기억을 못할 테고, 저는 나인원 한남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위가 된다라는 요즘 새로운 풍토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인원 한남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 보면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생긴 저층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서울 지도입니다. 좀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 서울 지도를 보면 서울은요, 크게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 그 외에 마포구, 강동구,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용산구 위에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는 강남구가 있고요. 강남구가 있고, 위로는 종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있죠. 자, 강남구는 뭐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대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해도 아실 테고, 용산구 위쪽으로 강북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성북구가 있는데, 성북구 하면 뭡니까? 혹시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북동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종로구가 있고, 그 밑에 남산타워를 기점으로 용산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산구로 할 것 같으면요, 배산임수 최대 지역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흘러 들어가는 최고의 명당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나인원 한남은 도대체 어디냐? 자, 이 용산구에서도요, 쭉 확대를 해봤을 때 이 용산구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용산구청의 우측으로 한남동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한남동.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비싼 지역이죠. 이 한남동에서도 한중앙에 있는, 자, 한남동이 지금 눈에 보이시죠? 바로 옆에 나인원 한남이 있습니다. 자, 최대로 확대를 해보면 한남동 중앙에 나인원 한남이 떡하니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으니 이게 금액이 쌀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아실 거예요. 이 장윤정 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 방송의 한 일화를 들어보면은 이 집안에 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문 앞에 있는 뭐 도자기였나? 그릇에 담아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차비로 쓰든 그냥 막 끄집어서 가져가고, 이 도경환 씨가 캠핑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예 캠핑카를 사서 줘버리는 통 큰 아내로도 유명합니다. 이 남편에 대해서도 큰 아들이 돈을 벌어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비유를 했고, 또 도경환의 카드 결제 문자를 끊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유가, 그냥 도경환 씨가 뭐 자질구레하게 결제하는 건 그냥 내가 안 보겠다라는 식으로 결제 문자 내역을 아예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극도로 나뉘는 이 빈부격차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도경환 씨가 상당히 기죽어 산다라는 우픈 소리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장윤정 씨의 재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또 최근에 저 아파트를 매수하여서 7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차익을 남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호실이 매매가 됐고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금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대충 회장들, 기업 회장들, 유명인들, 스타들이 다 분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이 매매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나?
341대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뭐 문제가 있거나 타인의 명의로 했거나 가족의 명의로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차액을 남기기 위한 이 뭐 금액이 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단위로 지금 차액을 남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 여기에 대하여 뭔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 아니냐, 뭐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뭐 정당하게 매매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꼼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엄청난 단위의 세금 징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시는데 어찌됐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차익을 남겼다라는 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미스터트롯 3에 8월 달에 확정 났었던 기사가 있었죠. 김성주, 장윤정, 붐. 자, 3명이 또 합류를 확정 지었다. 야, 그런데 이 3명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쌍수 들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미스터트롯 3의 TV조선 제작진의 생각과는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많은 분들이 지긋지긋하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나 장윤정 마스터로 나오면 방송 안 볼 거다. 보이콧 하겠다. 자, 예전에는요, 이 장윤정 마스터가 친모와의 사태로 인해서 어찌됐건 중장년층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가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박수홍 씨와 유사한 거죠.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윤정 마스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면서 사실상 굉장히 나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윤정 마스터에 대한 보이콧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느냐. 자, TV조선은 장윤정 마스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미스터트롯3의 안방마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며 날카로운 안목으로 재능 있는 트롯 인재 발굴에 나선다.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심사평으로 트롯 새내기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낼지 장윤정의 단짠 심사평에도 기대가 더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김성주, 장윤정, 붐 세 사람은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전 시즌을 거의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등장했던 원로 출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 장윤정 마스터가 뭐 사실 많은 팬들도 보유한 건 팩트긴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느냐면 TV조선이 주장하고 있는 날카롭고 단짠 심사평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오게티가 된 장윤정 제작 꼬리표 미스터트롯2 예심 박지연의 숙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때 이 박지연 씨가 등장을 해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알고 보니 장윤정 마스터와 같은 소속사의 가수 밀어주기 의혹을 받으면서 사실 후반부에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처졌거든요. 장윤정 덕분에 미스터트롯2 박지연이 오히려 장윤정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성과를 냈음에도 장윤정 사단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마스터 예심 진을 차지했었던 이 박지연 가수가 탑7 안엔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이 장윤정 마스터와의 연결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당시 때 장윤정 마스터는 상승세를 탄 게 분명히 보인다. 실수 하나 없었고 누구 하나 아쉬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칭찬을 당시에도 보여줬지만 이 예심 과정에서 불거진 밀어주기 논란이 박지연 가수의 불안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 마스터 장윤정, 김희재의 붐과 같은 초록뱀 ENM 소속 가수임에도 오디션에 수산업자라는 직업으로 대학부 참가자로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현역 가수로 나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 미스터 트롯2가 초반부터 이 오디션이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장윤정 마스터가 자기 식구 챙기기에 빠져 새 얼굴을 찾겠다던 취지를 굉장히 퇴색시켰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 가수의 실력이 출중했음에도 장윤정 제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오히려 빗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자, 이것뿐입니까? 잘 봐라. 이제는 장윤정, 김연자 인맥 다툼이다. 미스터 트롯2가 이미 작년 1월 달에 이런 큰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장윤정에 이어 김연자 마스터까지 출연진인 황민우 현재가 이 같은 홍익기획 소속사였던 게 밝혀지면서 장윤정 마스터와 똑같이 이거 밀어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와졌습니다.